자, 오늘은 20페이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항등식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좀 먼저 구분해야 될 두 개를 좀 잘 하고 갑시다. 자, 다항식이 있고요. 다항식이 있고 등식이 있어요. 자, 다항식과 등식의 차이가 뭘까? 다항식과 등식의 차이. 동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항식과 등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동식 한번 얘기해 보자. 모르겠어요? 청아 한번 얘기해 볼까? 등식에는 는이 있는데 다항식에는 없어요. 그렇죠. 등호가 있고 없고로 구분을 합니다. 등호가 있고 없고로.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다. 이렇게만 써주면은 얘는 다항식이에요. 그냥 얘는 다항식이 되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는 0을 붙여주면은 요거는 이제 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등식과 다항식의 가장 큰 차이는 등호가 있냐 없냐 요걸 가지고 구분해야 되고, 이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식을 다루는 게 좀 달라지거든.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거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뭐 1은 1 요런 식이 하나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요런 식이 하나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뭐예요? 얘는 등호 없을까? 다항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등호를 한번 붙여보자. 2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3x 더하기 1은 0까지 이렇게 붙이면 얘는 등호가 됩니다. 자, 이 밑에 식 등호일 때는 우리가 이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거든.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아니면 0이 아닌 수로 나누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됐어요? 내고 가세요 그럼. 나눈 것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그냥 등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멀쩡하던 식에다가 내가 이 분모에 있는 2가 보기 싫다고 2를 그냥 곱해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리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에 내가 2를 곱해서 그럼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얘는. 알겠어요? 요 식과 요 식은 어떤 식이야? 똑같은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근데 요 식을 갖다가 내가 그냥 요 분모에 있는 2가 귀찮아. 그래서 그냥 x제곱 그냥 2 곱해가지고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라고 쓸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랑 얘는 다른 거예요. 얘랑 얘는 다른 겁니다. 이건 마치 무슨 짓이랑 똑같냐면은 2분의 3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2분의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분모에 있는 2가 거슬린다고 얘는 3이야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3이겠어요?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등호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식다루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등호가 있을 때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의외로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 학생들 가르쳐 보면은 이거를 그냥 이거라고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냥 등호가 없는데도 얘를 갖다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분모가 0 거슬린단 말이지. 분모가 0 거슬릴 땐 얘를 어떻게 고쳐주면 될까? 플러스 1을 이항해가지고 2항도 아니에요. 2항도 등호가 있을 때만 2항을 하는 거야. 2항이란 게 뭐야? 등호를 기준으로 이쪽 변에 있던 걸 부호를 바꿔가지고 이쪽 변에 넘기는 걸 2항이라 그러잖아요. 위에 거는 등호가 없어 지금. 등호 없으니까 2항 안 돼요. 자, 이런 경우에 내가 분모에 있는 2가 되게 귀찮아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중학교 때 배운 인수분해를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2분의 1로 내가 묶어줘. 2분의 1로 통째로 묶어줘.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를 다시 이렇게 분배시켜주면 어떻게 돼? 분배시켜주면은 요 식이랑 똑같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등호가 아닐 때는, 등식이 없을 때는, 등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준다? 인수분해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의외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여러분들 식 정리할 때 이거 많이 실수하거든.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거 조심하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 2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내가 얘를 x의 개수를, x 앞에 개수를 1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얘는 2로 묶어가지고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요거랑 요거 같은 식인데 그냥 양변을 2로 그냥 이 식을 갖다가 x 앞에 개수를 1로 만들고 싶어? 그럼 2로 나누면 되지. 그냥 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쓸래.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얘랑 얘는 다른 거지 확실히. 그죠? 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 잘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 다항식이랑 등식 차이점이 뭐다? 등호가 있냐 없냐, 등호가 존재하냐 없냐 요걸 보고 이 등호가 보이면은 이제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에 어떻게 해줘?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알 수 있는데 멀쩡히 있는 이런 다항식은 그런 조작을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양변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양변이 없어. 하나만 있는 거야 얘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준다? 인수분해 같은 걸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항식과 등식 다룬 거를 잘 구분해 두고요.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풀 때 우리가 좀 써먹을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등식. 자, 등식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 그 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 바로 항등식과 다항식이에요. 항등식과 방정식이에요. 자, 등호가 있는 식은 항등식이 있고요, 방정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뭘 방정식이라 그래요? 승훈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방정식이 뭐야? 방정식이요? 방정식이 뭐예요? X. 자, 예를 들어서 등식은 뭐냐면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야, 그치? 근데 등호가 있는 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뭐 x-1의 제곱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뭐예요? 얘를 전개시켜주면 얘랑 완벽하게 똑같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이 등호를 기준으로 등호의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에요. 항등식. 그죠? 예, 이런 게 바로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란 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x 대신에 내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이 등호 관계는 무조건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x 대신 1을 넣던 0을 넣던 마이너스 3을 넣던 뭐 2만을 넣던 100만을 넣던 뭐 똑같다. 좌변 자리에다 똑같이 x를 넣어주면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방정식은 뭐냐? 방정식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x-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1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얘는 좌변과 우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전개를 시켜서 정리 한번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x제곱 더하기 1이다. 그럼 양변에 x제곱이 똑같이 있으니까 이항시켜주면 사라지겠죠? 양변에 1도 똑같이 있으니까 사라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이 2x는 0, 따라서 x는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식을 만족시키는 이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x값은 뭐밖에 없다? 0밖에 없습니다. 얘는 이제 x값에 따라서 이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녀석이에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을 이 방정식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죠? 근 또는 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항등식은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등식,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얘기하고, 방정식은 뭐가 돼요? x값에 따라서 얘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때 성립하는 x값을 뭐라고 한다? 근이라고 한다. 또는 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항등식. 그냥 두 개가 똑같은 거거든? 네, 똑같은 거니까 이제 뭐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자, 기본적으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2차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에 대한 2차식. 자, 이 녀석을 내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말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자, x에 대한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x를 미지수 취급하고 x를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 a, b, c는 뭐 취급하겠다? 숫자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야. 여기서 변하는 값은 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x밖에 없다는 얘기야. a, b, c는 뭔지 몰라도 숫자 값이 딱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이 항등식이래. 그러면은 x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얘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x 대신에 1을 넣던 0을 넣던 2를 넣던 뭐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 a, b, c에 해당되는 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는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 돼야 된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0이 되려면 일단 x 대신에 0을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x 대신에 0을 넣어주면 c 값이 0이라는 건 금방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뭐 1을 넣던 2를 넣던 3을 넣던 뭘 대입해도 이게 0이 나려면은 이게 바뀌어도 이 숫자들이 0이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 앞에 곱해진 숫자들이 얼마면 되겠어요? 0이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x 앞에 붙어있는 모든 개수들이 0이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어떤 x 값을 넣어도 무조건 만족하는 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3차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3차식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이 녀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a, b, c, d가 다 뭐면 되겠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x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나오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요게 바로 항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두 번째 상황.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녀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똑같은데 이 녀석도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 녀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x값을 여기다 똑같이 넣어줘도 이 식이 무조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끼리 어떻게 되면 되겠어? 똑같으면 되겠죠? a랑 a-랑 똑같고 b랑 b-랑 똑같고 c랑 c-랑 다시 뺀 거네. c-랑 똑같고 요렇게 되면 두 개의 식이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항등식이 되겠지, 그지?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좌변과 우변이 각각 x에 대한 이렇게 내림차수 정리가 돼 있을 때는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은 똑같은 차수끼리는 개수도 똑같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a랑 a-랑 같고 b랑 b-랑 같고 c랑 c-랑 같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얘기 없죠. 자, 문제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자, 21쪽. 자, 136번. 자, 136번, 141번. 다음 중 x에 대한 항등식인 것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항등식이 아닌 건 x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자, 136번은 항등식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얘는 x가 딱 4분의 1일 때만 등호를 만족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만족 안 해요. 그러니까 항등식이 아니고 얘는 방정식. 근데 137번 어때? 항등식이에요. 얘는 좌변 우변이 똑같죠, 그죠? 항등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42번 문제 봅시다.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a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b가 2x-1이다. 그러면은 x 앞에 개수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a 더하기 1이 2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a 값은 1, 그 다음에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43번 a-2 곱하기 x에다가 b 더하기 3을 더해준 게 0이다. 그러면은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a-2가 0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뒤에 상수 더해진 거 b 더하기 3도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겠죠, 그죠? 따라서 a는 2,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배울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중요해지니까 잘 들읍시다. 자, 미정계수법이 뭐냐? 자, 미정이란 말 뜻이 뭐죠? 미정. 안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이번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학교 선생님한테 성적표 언제 나와요? 하고 물어봤더니 성적표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정이야 라고 얘기했어. 그럼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미정계수라는 얘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네. 그럼 미정계수법은 뭐냐? 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 그러니까 모르는 계수란 얘기예요. 네. 계수를 찾는 법이에요. 찾는 법. 근데 어떨 때? 항등식일 때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문제에 있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자. 맨 위에 예제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x-2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1이 3x가 된다. 이런 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항등식이 돼야 돼. x에 대한 이 녀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등호를 기준으로, 자, 여기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어떤 식이 나와야 돼? 똑같은 식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여기 A, B가 뭘까? 요 A랑 B 값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요 A, B 값이 뭘까를 찾아내는 게 바로 미정계수법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잖아요. 그죠? 네, 요걸 찾아내는 방법이요. 자, 이런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계수비교법이 있고요. 계수비교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자,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말 그대로 이제 방법을 보면 되는데 계수비교법이란 건 뭐예요? 똑같은 차수의 개수끼리는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요 녀석을 쓰려면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네, 우리가 식을 먼저
차수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대로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준 다음에 같은 차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되거든. 자, 먼저 얘를 개수비교법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개수비교법으로. 자, 지금 좌변은 보니까 이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은 x에 대한 내림차수는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어. 그래서 일단 다 풀으신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줄 거야. 자, 정리시켜주면 ax-2a 더하기 bx 더하기 b는 3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 동류항이 ax랑 bx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x로 묶어주면은 a 더하기 b 곱하기 x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얼마? 3x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등호를 기준으로 x에 대한 1차항끼리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똑같아야 된다. 이런 방법을 써주면 되거든.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면 되겠어? 3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 부분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얼마면 되겠어요? 자, 이쪽에는 상수항이 없죠? 없다는 얘기는 뭐야? 0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잡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변 빼가지고 가감법 같은 걸로 계산해서 a랑 b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변변 빼봅시다. 변변 빼보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2a는 플러스 3a b는 사라질 거고 3 빼기 0은 3이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구나? 1. 그 다음에 a가 1이면 b 값은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는 방법. 요게 바로 뭐다? 개수 비교법이다. 그러니까 내림차수 정리해준 다음에 개수 똑같은 것끼리 이제 차수 똑같은 것끼리 개수도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수치대입법이라는 방법인데, 자, 수치대입법 봅시다. 말 그대로 수치, 어떤 숫자 값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어떻게 해주는 거니까, 자, 이 식이 만약에 항등식이라면은 x 대신에 어떤 값을 넣어도 무조건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만족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x 대신에 좀 식이 쉬워지는 x값을 한번 아무거나 대입을 시켜볼 거란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x자리에다 1을 한번 대입해보자. x자리에 1을 대입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가 0이 되지, 그치? 그죠? 그럼 0 곱하기 a 해봤자 0이에요. 여기 날라가고 2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3. 여기가 3b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3 곱하기 b가 얼마가 돼요? 3 곱하기 2니까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 값이 얼마구나? 2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제 x 대신에 다른 값도 한번 찾아보자. x 대신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같은 거 한번 대입을 해볼까?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돼버리겠죠, 그죠? 여기가 0이 돼버리고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2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3a가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3a 더하기 0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됐구나? 1이 됐구나. 자, 어때요 지금? 어때요? 똑같게 나오죠, 결과가? 그죠? 똑같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보면은 개수비교법은 이제 내림차수 정리해준 다음에 똑같은 차수의 개수끼리는 같다. 이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어떤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값 A, B를 찾는 건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찾아야 될 미지수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A랑 B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럼 실제로는 A랑 B에 대한 식을 몇 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두 개를 찾아야 돼요.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있어야지 값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값을 두 개를 대입해야 돼 항상. 그 두 개는 실은 제한이 없어요. 선생님이 여기서는 2랑 마이너스 1을 대입했지만 0이랑 1 같은 거 대입해도 된다. 만약에 여기서 x 대신 0을 대입해보자. x 대신에 0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x 대신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0 이런 식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1도 한번 대입해볼까? x 대신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더하기 2b는 3 이런 식이 나오죠, 그죠? 그럼 얘랑 연립방정식을 풀어봐도 요거랑 똑같은 값이 나와요. 알겠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굳이 이런 숫자들 지금 넣은 이유가 뭘까? 더 쉬워요. 왜? 0이 되면 문제 하나가 사라지거든. 그래서 수치대입법은 문제에 따라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숫자를 좀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대입하면은 미지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제 개수비교법이 좀 더 쉬운 문제도 있고 수치대입법이 좀 더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문제를 항상 풀어볼 때 두 가지 방법을 일단 다 풀어본 다음에 어떤 게 더 쉬운지 감을 좀 잡아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거기 몇 번 문제를 한번 해볼까? 14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 다 써서 한번 풀어보세요.
보통 이제 1번과 2번이 답이 똑같게 나와야 되는데 개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이나 답이 똑같게 나와야 되는데 답이 다르게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잘못 풀었어요. 최소한. 네. 그렇게 검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금방 풀리죠? 네. A는 얼마? 3. 3, B는 마이너스 2 그렇게 나오지, 그지? 네.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해봤어요? 네, 금방 나오죠? 자,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수비교법은 뭐 그냥 내림차순 정리해가지고 비교해주면 되고요. 수지대입법 할 때는 뭐랑 뭐 대입하면 편해요? 마이너스 1이랑 1 대입해보면 좀 편하겠지. 물론 뭐 0이랑 뭐 2 같은 거 넣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식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아 문자 앞에 붙어있는 문자 뒤에 붙어있는 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좀 편하겠구나. 이렇게 감을 좀 잡아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별로 어려운 얘기가 없는데 다음부터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어려워져.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글씨가 좀 더워진 느낌이지? 자, 요 예제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 책에 있는 문제 선생님 그대로 비교한데. 자, 3x 세제곱 빼기 5x 제곱 빼기 7x 더하기 1을 x-2로 나눈 나머지를 찾고 싶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되죠? 나눠요. 일단 그냥 생으로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냥 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근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지? 네. 아, 1차식으로 나왔잖아. 그럼 뭐 써주면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보자. 조립제법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복습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여기 개수들을 순서대로 써주고요. 그죠?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짝대기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자, x-2가 0이 되는 x값은 2죠. 그죠? 요거 이제 여기다 적어주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면은 요 맨 끝에 남는 게 나머지고 요게 나머지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몫에 해당되는 개수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몫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3x제곱 더하기 x-5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실은 뭐만 알고 싶어 지금? 나머지만 알고 싶거든. 몫은 별로 관심이 없어 이번에는. 네, 몫을 찾고 싶으면 이렇게 조립제법을 쓰면 되는데 나머지만 찾고 싶으니까 좀 더 쉬운 방법이 없나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본 거야. 그래서 나머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거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봅시다. 자, A라는 녀석을 B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쓰는 거를 다른 형태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그랬지?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이런 더 써줄 수 있다 그래서 자, 따라서 요식도 요 문제도 요런 형태로 한번 식을 써볼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써볼 건데 자, 그러면은 요런 형태 쓰기 전에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x-1로 나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아니다 이런 형태로 써볼게요. 먼저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 3x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빼기 7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을 x-2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가 된다? 3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를 다시 열심히 전개를 다 시켜가지고 동력끼리 계산을 해보면은 얘랑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똑같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요 등호를 기준으로 작은 거변이 어때요? 똑같은 식이지?
뭐야 바로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얘랑 똑같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무조건 그렇게 돼요. 숫자던 식이던. 네. 그래서 A는 BQ 더하기 R 형태로 쓴 이 식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조건 항등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얘는 항등식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몫을 몰랐다고 치자. 요 부분을 몰라 이제 내가. 몰라. 여기 몰라. 몰라. 몫을 모르는데, 그래서 몫을 qx라고 놓고, 나머지도 몰라. 나머지도 모르니까 여기 이제 더하기 r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항등식이니까 수지 대입법을 한번 써보자고. 내가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x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해보자. 항등식이니까 어떤 수 대입해도 만족하잖아. 그치? 그래서 1을 대입해볼 건데, 왜 1을 대입하냐? 요 qx에다 지금 x-2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몫이 뭔지는 궁금하지가 않아, 지금. 그러니까 몫을 아예 없애버려. 그래서 1을 대입하면은 0 곱하기 qx니까 사라지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x에 1을 대입해본 거야. 세제곱인데. 그럼 3 곱하기 2의 세제곱 빼기 5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7 곱하기 2 더하기 1은 0 곱하기 qx 더하기 나머지 r이 되는데 이건 사라져. 그럼 요걸 계산한 게 결국 뭐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지? 8, 3, 24 마이너스 4, 5, 20 빼기 14 더하기 1 해주면 얘도 마이너스 9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요령으로 좀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야. 자, 지금 뭐였어요? 그럼 여기다가 요 녀석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을 그냥 시켰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나머지가 바로 나왔죠. 그죠? 요게 바로 나머지 정리란 거예요. 그래서 요런 다항식을 내가 x-1로 나는 몫은 신경 안 쓰고 나머지만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 x자리에 뭘 대입해주면 된다? 그냥 1을 대입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요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자, 요 A는 BQ 더하기 R 형태의 식을 썼을 때 요거 차수 분석을 우리가 저번에 해봤거든. 자, 적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 자, 몇 페이지에 적어놨나? 15페이지 위에 곰돌이 위쪽에 아마 여러분들이 적어놨을 겁니다. 15페이지 위쪽에 곰돌이. 자, 거기 보면은 A는 BQ 더하기 R이었을 때 이 A의 차수, B의 차수, Q의 차수, R의 차수의 관계를 적어놨어요. 그죠?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가 몇 차야? 3차였어. 지금 여기 3차식을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1차식으로 나눈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무조건 어떻게 돼? 1차보다 작아. 1차보다 작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상수밖에 될 수 없지. 그치? 예,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상수항이 됩니다. 나머지가. 그러니까 숫자만 대입하면 숫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고, 몫을 쓸 때 여기 Q 가로열고 X라고 썼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몫이 있긴 한데 그게 X에 대한 식이 될 거다라는 의미에서 가로열고 X를 써주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함수 쓸 때 fx 이렇게 쓰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야? X에 대한 함수란 얘기예요. x를 미지수로 생각하는 함수라는 얘기야. x에 관한 뭔가 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qx라고 하면 얘는 뭐에 대한 식이 나온다? x에 대한 식이 나온다. 근데 얘는 r 가로열고 x라고 안 써도 돼. 왜? 1차식으로 나눴으면 무조건 나머지 뭐가 될 거기 때문에 상수항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x에 관한 식이 아니고 얘는 그냥 숫자니까 r이라고 써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령을 다 알았어요. 다시 앞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책 앞으로 넘어가세요. 자, 23쪽. 자, 23쪽 위에 이제 나머지 정리가 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네, 그 녀석으로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나머지 정리란 뭐냐, 도대체. 나머지 정리. 자, 어떤 다항식, x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건 뭐예요? 다항식이라는 건 x에 대한 이제 어떤 차수가 있는 그런 식들을 얘기하지, 그지? 다항식 px라는 녀석을, 이 px를 1차식, 무조건 1차식이야. 1차식 ax 더하기 b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될 거냐?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원래 다항식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자,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자, 뭐로 나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들 식의 형태를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런 형태로 써주면 편해.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PX라는 녀석을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뭔가 몫에 해당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차 식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뭐가 된다? 상수항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써줄 수가 있는데 이 식의 정체는 뭐야? 항등식이란 말이야. 항등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이 녀석이 0이 되는 x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x자리에 뭘 대입해줘? 이 녀석이 0이 되려면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면 되겠죠. 자, x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양변에 대입을 해주면은 그럼 p 가로고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게 얘는 0 곱하기 못이 되니까 날아가고 뭐가 돼? 얘가 바로 나머지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바로 응용을 한번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거기 15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50번에서 153번에 지금 보면 다항식 px라는 다항식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만 알고 싶어. 몫은 내가 상관이 없어요. 뭐까지 알고 싶으면 얘를 조립제법을 써봐야 되는데 나머지만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뭘 대입해주면 된다? 이 녀석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주면 돼요. x자리에다가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 얘를 계산해주면 되니까 얘는 2 하나 약분되면 4분의 1 남고요. 빼기 4분의 1 되고 얘 1 되죠. 그죠? 따라서 나머지는 얼마구나? 1이구나. 이렇게 바로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요게 바로 나머지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좀 귀찮긴 하지만 옆에 153번 문제 한번 답을 내볼까? 똑같은 방법으로 153번, 154번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벌써? 승현아, 이거 풀이한 거 채점해가지고 엄마한테 사진 찍어서 보낼 건데 이대로 내도 괜찮은 거야? 오케이, 뭐 여기까지 하고 채점해가지고 보낼 거야. 토요일 날 보세요. 제시 통과 못하면 제시입니다. 70점. 오늘 여기까지. 반성해야겠지. 그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저거 시험 쓸 거예요? 뭐라고? 시험 안 들려. 시험 시험? 아직은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게 언제 제시쳐야 돼? 선생님이 일정 보고 알려드릴게요. 방학 끝나고. 제시 확정인가? 네. 자, 15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되면 저렇게 이제 시험에 시달리게 됩니다. 시험을 보면서도 저렇게 웃으면서 나갈 수 있어요. 아, 시험이 항상 일상이구나 이러면서 허허허 이러면서 다닙니다. 자, px가 지금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1인데 자, 153번 문제는 이 녀석을 갖다가 3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를 찾고 싶어. 자, 그럼 이 녀석이 0이 된 x값을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x자리에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값이 p 가르고 마이너스 3분의 2 이걸 대입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시켜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자, 산수가 안 될 때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자, 통째로 대입할 때 항상 뭐 쳐줘라?
가로 초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로 열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x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식을 써주면 돼. 그 다음에 하나씩 차근차근 산수를 해보면 돼요. 자, 그럼 2 곱하기, 자, 마이너스 1은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남고, 그 다음에 3분의 2는 3번 곱하면은 27분의 8 되겠죠, 그죠? 예, 빼기. 자, 요거 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되지. 마이너스 1은 제곱해주면은 플러스가 되고, 3분의 2 제곱해주면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계산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7분의 16 빼기 9분의 4 더하기 1 되고, 자, 분수끼리 더하고 뺄 때는 통분을 해줘야 되죠, 그죠? 27분의 1로 통분해주면 맨 앞에 건 마이너스 16 되고, 두 번째 건 위아래다 상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맨 끝에 건 27분의 27이죠, 그죠? 네. 자, 그럼 얘는 27분의 얼마가 되나? 얘가 마이너스 28이고 거기다 27 됐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지? 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답이 되겠다. 찾아주면 돼요. 분수 계산 귀찮죠, 그죠? 네, 선생님도 상당히 귀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4번 문제 봅시다. 자, 154번. 이번에는 가항식 p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x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있는데, 얘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가 되도록 요 a 값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나머지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했어? 이 녀석이 0이 되는 x 값을 대입한다 그랬죠? 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p 마이너스 1을 계산해보자.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죠.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예. 처음에 여러분들 이거 쉽다고 대충 풀다가 요런 데서 항상 실수 나와. 가로치고 대입하세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계산해주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를 먼저 계산해주면 플러스 1 되니까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플러스 1 더하기 2 이렇게 되고요. 자, 얘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나가니까 상쇄되니까 a 더하기만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2란 말이야.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실수한 사람 있나? 있을 것 같은데. 뭐 없나 본데? 네. 있었으면 선생님 물어봤을 때 멋쩍은 웃음을 싹 한번 지었을 텐데, 미소를 띠는 사람이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3번 문제에 있는 거기 유형 6번, 23번이 아니고 157번 위에 있는 유형 6번 거기 이제 잘 봅시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찾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요 녀석이 정말 중요한 녀석이거든. 자, 이거 별표 3개 쳐놓고 여러분들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나머지 정리는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 쓸 수 있는 거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못 씁니다, 이거. 알겠죠? 자, 근데 얘를 약간 응용하면은 2차식에도 우리가 응용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어떤 녀석인지 157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면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157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자, 다항식 px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5고, 그 다음에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일 때 px를 x 더하기 1과 x-1의 곱으로, 그러니까 2차식이죠, 그죠? 그 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얼마가 될까요? 우리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차근차근 문제를 분석해 봅시다. 자, 맨 첫째, 다항식 px를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자, 거기다 밑줄을 치고, 자, 요걸 조금 전에 배웠던 우리 나머지 정리를 써주면 한 큐로 뭐라고 써줄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다항식 px를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요거를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주면 이제 뭐라고 써줄 수가 있지? p 마이너스 1이 얼마다? 5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요 말을 읽고 바로 이렇게 써줄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px에서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얼마다? 5다. 이렇게 써준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이건 어떻게 써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조금 전에 배운 대로면 상현이가 한번 대답해볼까? p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는?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배웠던 나머지 정리 이용해주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긴 말들을 이렇게 이제 몇 글자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정리 적용해 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 좀 중요한데, 자, 세 번째 줄은 선생님 일단 칠판에 한번 써볼게. 자, px를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고 싶어요. 나머지를 찾고 싶은데, 자, 요걸 지금부터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지 한번 보자. 우리는 항상 a를 b로 나눈이란 말이 나오면은 a를 b로 나눈 모시기라는 표현법이 보이면은 기본적으로는 항상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형태를 떠올리세요. 알겠어요?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형태를 떠올려줘야 된다. 자, 나는 뭐 몫이나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은 내가 이렇게 미지수로 잡아주면 돼요. 지금 여기는 지금 몫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아,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뭐 몫은 그냥 내가 뭐 x에 대한 식이 있겠지? 그냥 qx라고 잡자. 이런 식으로 미지수 세팅을 해주는 거야. 자, 그다음에 나머지도 있겠죠, 그죠? 나머지도 그럼 x에 대한 식으로 있겠지? rx라고 치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친 상태에서 이걸 이제 a는 bq 더하기 r 형태로 써주면은 식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 px라는 녀석은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게 이제 b에 해당되는 거고, 거기에다 이제 몫에 해당되는 qx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에 해당되는 rx를 더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차식으로 나눴잖아. 그래 안 그래?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가 될까요? 1차 이하가 됩니다. 그죠? 이거 차수 분석 저번 시간 배웠지? 그래서 이 나머지를 갖다가 얘가 최대한 커봤자 1차식이니까 얘를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세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a랑 b 값만 찾으면 어떻게 돼? a랑 b 값만 찾으면 해피해진 거죠. 나머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저 px라는 식을 갖다가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qx에다가 나머지가 ax 더하기 b다. 요렇게 이제 식을 써준 다음에 a랑 b 값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요걸 고민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찾아낸 조건이 지금 뭐가 있어? 요렇게 두 개 조건이 있거든. 이 두 개 조건 뭐요?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x자리에 1 대입한 값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요 qx 앞에 곱해져 있는 요 두 개가 보니까 아까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요거 두 개 곱한 거거든. 자, 그러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이나 1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qx랑 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라가겠죠?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을 써주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은 p 마이너스 1은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여기 0 되죠, 그죠? 그럼 0 곱하기 모시기 해봐자 다 0이야. 날라가고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해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 요게 될 텐데 이 녀석이 얼마가 돼야 되는 얘기요? 5가 돼야 되는 얘기죠, 그죠? p 마이너스 1 값이 5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1도 한번 대입해보자. x 대신에 1 대입해보면 p1은 자, 1 대입하면 여기가 0이니까 0 곱하기 모시기 해봤자 0이에요. 싹 사라질 거고 여기 1 대입하면 뭐가 남아? a 더하기 b가 남을 텐데 이 녀석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p1의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이구나. 자, 그럼 요 식이랑 요 식 이렇게 a, b에 관한 식이 몇 개가 생겼어? 두 개가 생겨버렸네. 그럼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어서 a랑 b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예, 바로 변변 더해버리면 b 값 나오겠네요.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 해가지고 1번식과 2번식을 더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좌변은 더해주면은 2b가 되고 우변 더해주면은 2가 되죠? 따라서 b값이 얼마? 1. 자, b가 이기면 a값은 얼마?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이렇게 a, b값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여기 a, b자리 요거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4x 더하기 얘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일단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나머지 정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고, 또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또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3이 되고 기식을 깔끔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x를 얘랑 얘 곱한 녀석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할 건데,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뭐를 뭐로 나눴다, a를 b로 나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식을 어떻게 써보자? 항등식 형태인 a는 bq 더하기 r 형태로 써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목소리 qx, 나머지 rx라고 잡고 일단 식을 쓴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px의 차수를 모르니까 qx의 차수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2차식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몇 차이어야 된다?
1차 이하가 된다까지는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요 RX를 갖다가 AX 더하기 B라는 1차 시험대로 둔 다음에 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 미정개수 A, B를 찾으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미정개수법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법인데 얘랑 얘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개수를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뭘 쓰겠다? 수치 대입법을 써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숫자를 대입시켜? Q를 모르니까 Q를 없앨 수 있는 X값들을 대입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정보들이 여기 있으니까 갖다 써주면 A랑 B값이 나오겠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자, 요거 그대로 연습해봅시다. 밑에 158번 한번 연습해볼까?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선생님 지금 연습한 거 그대로 흉내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쌤, 궁금한 게 있는데 있잖아요. 예. 고1에 이 책을 다 아는 거예요. 고1 때. 이 책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다 하는 겁니다. 일 1학기 때 다 하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 이 책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고등학교 1학년 고사 중에 제일 쉬운 책이라 진짜. 이것만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보면은 이 책을 너네들이 100% 마스터했어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책으로 맞을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일 것 같아요? 70. 진짜? 욕심도 많다. 몇 점일 것 같아요? 이 책을 완벽하게 내다 했어. 100% 뗐어. 이 책만 완벽하게 알아.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면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반토막. 20점에서 30점. 어? 그 정도 나옵니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네. 훨씬 많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100점짜리가 수두룩하잖아, 그지? 학교에서 웬간하면 70점 다 넘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웬간하면 50점 아닙니다. 참고로 이번 기말 2차 고사 부설고 1학년 평균점이 40 몇 점이었던 것 같은데. 분포가 이래요. 예. 점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못한 애들 이쪽에 몰려있고 중간 비어있다가 잘한 애들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가서 평균이 한 여기쯤에서 나온다. 선생님이 너무 겁주는 것 같죠, 그죠? 중학교 때 100점 받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 50점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애들 선생님이 정말 많이 봤거든? 예. 중학교 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은 솔직히 중학교 성적은 그렇게 신뢰를 안 합니다. 중학교 때 나 100점 받았어 이거 신뢰 안 해요. 예. 중학교 때 뭐 한 80점 나와도 괜찮아. 근데 수학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은 고등학교 때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아무리 100점 받았어도 그냥 암기해서 풀고 수학의 원리를 잘 제대로 이렇게 수학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연습을 안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중학교 때 100점 받아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50점도 안 나온다 진짜. 진짜요? 그러니까 중학교 것도 못 봤으니까 고등학교 것도 못 본다. 이거는 실은 좀 말이 안 맞고요. 중학교 때 이제 그냥 생각을 깊이 하는 습관을 들이면 문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이걸 좀 깊게 고민해서 풀고 좀 혼자서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본 사람이 고등학교 가서 오히려 성적이 더 빨리 올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 방식들을 이제 공부할 때 일단 개념은 확실하게 외워야 되고 이 개념 외우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잘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몇 번이었지 좀 전에? 몇 번 문제냐? 158번 문제 나머지 얼마 나와요? 수학 한번 얘기해볼까? 나머지 얼마 나왔지? 못 풀었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그러면은. 자, 같이 한번 연습해봅시다. 158번. 똑같이 풀면 되거든? 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선생님 설명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자, 원래 처음 듣고 이해를 100% 하면은 그거는 변태들이에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네. 저 어디. 만약에 이해가 좀 어느 정도 간다 싶으면 뭐 적당히 이해하는 선에서 풀면 되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간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흉내를 잘 내세요. 선생님이 어쨌든 몰라도 이렇게 풀었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흉내 내면 답이 나오겠네. 이 흉내만 잘 내도 여러분들 50%는 성공한 겁니다. 예.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 수학에서 정말 잘 먹힙니다. 답지를 그대로 베껴 쓰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베끼면 안 되고 이게 왜 이럴까 이해 안 되는 대로 넘어가면서 또 계속 이제 이해를 하려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지를 똑같이 한 10번을 베껴 적잖아? 그럼 웬간하면 이해 다 돼요 진짜. 답지 10번 정도 베껴 적다 보면은 진짜 이해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모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네. 또 하나 모방의 중요성은 뭐냐면 내가 이해를 만약에 못했어. 그래도 고등학교 점수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당장 다 대학 들어가는 점수들인데 점수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모방을 해서라도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네.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지금 처음 배울 때는 최대한 어떻게 해라? 모방을 잘해라. 네, 이걸 이제 염두에 좀 둡시다. 자, 158번 문제 봅시다. 자, 다항식 px를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자, 그러면은 다항식 px를 1차식 뭐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써준다? 이렇게 써준다 그랬어요. 자, 그럼 x 대신에 뭘 대입해주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되겠지? x 더하기 1이 0이 된 x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p 마이너스 1의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이다 그랬으니까 걔는 어떻게 적어주면 되겠어? p 이 값이 얼마다? 7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간단하게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 px를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고 싶은데 자, 근데 나는 몫을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몫을 일단 뭐라고 잡을 거야? qx라고 일단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일단 x에 관한 식이 나올 테니까 rx라고 잡을 거야. 그래서 a는 bq 더하기 rmq로 일단 식을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px를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가 된다? qx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rx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형태로 식을 써줍니다.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몇 차식? 얘는 1차 이하가 된다. 자, 그럼 1차 이하의 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냥 ax 더하기 b라는 일반적인 1차식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만약에 a 값이 0이면 상수항이 되니까 1차 이하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a랑 b 값을 찾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식을 다시 적어주면은 그럼 px는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qx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요 a랑 b 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미정계수야. 미정계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 거예요. 항등식에서. 자, 그런데 계수 비교법을 쓰려고 하니까 px도 모르고 qx도 모르니까 뭐 식을 정리해가지고 내림차수 정리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럼 계수 비교법은 깔끔하게 어떻게 한다? 포기한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수지 대입법이요. 그럼 어떤 숫자를 대입해볼까? q의 성체를 모르니까 q를 없앨 수 있는 x값을 대입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게 이 녀석이 0이 된 x값도 있고 이 녀석이 0이 된 x값 이런 것들을 대입시켜주면은 0 곱하기 qx가 되니까 여기 0이 돼서 날아갈 거란 말이지. 그치? 따라서 두 개의 값을 대입해볼 건데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p 마이너스 1은 자, x 들어갈 자리 다 마이너스 1 대입시켜볼게.
이런 식으로 x가 들어갈 자리에 다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시켜요. 네. 자, 그럼 요게 얼마야? p-1 값이 아까 얼마라고 찾아냈어? 1이라고 찾아냈어. 요게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식 정리를 조금 해볼게. 이 녀석이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0 곱하기 모시게 해봤자 얘가 짱 뭐가 되겠어? 0이 돼버리겠죠. 그죠? 자, 그럼 남은 거 뭐만 남아? 마이너스 a 더하기 b만 남는데 요 값이 얼마다? 1이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2도 한번 대입을 해보자. 왜 2를 대입시켜? 여기 0 되는 값이 있으니까. 자, 그럼 2를 대입해보면 P2는 2 더하기 1 2 빼기 2 곱하기 Q2 더하기 자, 이 x 보이는 자리에 다 2 대입시켜주면 돼. 2a 더하기 b죠. 그죠? 2a 더하기 b. 근데 P2의 값이 얼마야? 7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쫙 쓴 요식이 뭐가 된다? 7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0이니까 0 곱하기 모시기 해봤자 다 0이 돼버리겠죠. 그죠? 여기 0 된다. 그럼 남는 거 뭐만 하면 2a 더하기 b가 7이다. 요식만 하게 돼요. 딱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a랑 b에 대한 식.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가관법을 써서 a랑 b 값 찾아내주면 돼요. 자, 따라서 2a 더하기 b가 7이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이니까 변변 빼봅시다. 그러면은 3a는 6이 돼서 a 값은 얼마구나? 2구나. a 값이 2면 b 값은 얼마구나? 3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A랑 B값 찾았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야? 우리의 목표는 나머지를 찾는 게 목표였어. 근데 나머지를 어떻게 잡았어요? AX 더하기 B라고 잡았잖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RX는 뭐가 되겠구나? 2X 더하기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항식은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에 대한 얘기인데 요걸 이제 약간 응용을 해주면 이렇게 2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시험에서 뭐가 나올까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유리형은 똑같은데 차수가 점점 높아져 나중에 가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개념 인수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인수정리란 건 뭐냐? 인수정리는 이 나머지 정리를 이제 조금 거꾸로 해준 녀석입니다. 나머지 정리를 조금 거꾸로 해준 녀석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다 잘하는 식으로 한번 잘하는 식이 아니고 요거 그냥 요런 예제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3차식인데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보자. 이 나머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배운 대로라면 얼마가 될까? 조금 전에 우리가 나머지 정리 배웠잖아, 그지? 얼마 되겠어요? 민준아, 얼마? 그거? 0이죠. x-1로만 나오니까 x제곱 1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 빼기 3 더하기 2 해보니까 얼마나? 0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나머지가,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야.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A, 어쨌든 뭐로 나눴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A는 BQ 더하기 R 형태로 써볼 거예요. 자, 그래서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2라는 녀석을 x-1로 나눴더니 뭔지 모르지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넣어야 되는데 나머지가 지금 얼마지? 0이죠. 그죠? 그럼 나머지가 없어요. 여기 없는 거야.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잘 보자. 이 상황은 이 녀석을 이 식이 x-1 곱하기 뭔지 모르지만 qx라는 식으로 이렇게 곱해진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를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를 다른 말로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뭘로 인수분해가 된다? x-1로 인수분해가 된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요거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8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얘를 6 곱하기 3으로 표현했어. 그럼 이거 하나하나 곱해진 요 숫자들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인수라 한다 그랬죠. 인수는 약수랑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수 또는 인수라 그러는데 자, 그래서 얘도 이 식을 갖다가 얘 곱하기 얘로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이 뭐가 돼? 이 식의 인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x 대신에 어떤 숫자 값들을 대입을 해봤는데 만약에 그 값이 0이 나왔어.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냥 그래. 예를 들어서 뭐 2를 대입했는데 0이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데 0이 됐다고 쳐봅시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나오나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6 더하기 2니까 0 나오네. 그치?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걸 인수분해했을 때 뭐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x 더하기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식을 내가 px라고 놓고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봤더니 0이 나왔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 px라는 녀석을 인수분했을 때 여기 x 더하기 2 곱하기 모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0 곱하기 모식 해봤자 0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봤더니 0이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뭘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인수분했을 때 x 더하기 2가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게 바로 인수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인수정리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요런 얘기예요. 인수정리. 자, 예를 들어서 당시 px에서 a 값을 대입시켰는데 얘가 0이 나왔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px는 뭘 인수로 가진다? x-a를 무조건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24쪽에 있는 문제들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159번부터 163번까지 한번 봅시다. 거기 px라는 방식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px라는 방식이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x-6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게 x-1이 인수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159번에. 그럼 x 대신에 뭘 대입해보면 돼? 1을 대입해보면 돼. x 대신 1 대입해보자.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1 빼기 6은 0이 되죠. 그죠? 그럼 x-1로 나눠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인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제곱해주면 플러스니까 4 마이너스 1 빼기 얘는 0이 아니죠? 네. 0이 아니니까 얘도 인수야 아니야? 인수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는 인수분했을 때 x 더하기 1이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 그럼 이 식의 인수가 뭔지 이제 대입해서 찾을 때 아무 숫자나 막 대입해보면 너무 막막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입할 수 있는 숫자들의 후보가 있어요. 네, 대입할 수 있는 숫자들의 후보. 그러니까 여기 요 A의 후보는 내가 어떻게 찾는 거니까 A 값의 후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당식 px의 상수항의 약수입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이게 아니지만 일단 여기도 쉬운 것부터 해야 되니까 대입해서 0이 나오게 되는 x값들의 후보는 뭐가 되는 거 아닐까? 그 다항식의 상수항의 약수들을 생각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다항식을 보면은 여기 상수항이 뭐가 있어? 2가 있잖아. 그치? 그럼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찾을 때 2의 약수들을 우선적으로 대입해 보는 거예요. 1과 2가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것까지에 그래서 플러스 1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2 대입해보고 이 4개 중에 무조건 나옵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면 알겠어요? 네, 그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게 뭐 이유가 뭔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들 x-1과 x-1을 곱해서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요 숫자를 찾고 싶으면은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의 약수 중에 여기 들어갈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이건 고짜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서 이 대입해서 0이 된 후보들을 찾아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그 지금 거기 159번에서 163번의 문제 지금 다항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 x 대신에 4를 대입해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4는 마이너스 6의 약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건 애초에 후보에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 대입해서 0이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을 뭐가 있어요? 6의 약수인 1, 2, 3, 6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들 그런 것들이 후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수 정리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9번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169번.
자, 다항식 px는 지금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이 이번에 2차식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2 곱한 녀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네,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럼 이제 뭐로 나눴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a는 bq 더하기 rn를 써볼 거야. 자, 그럼 a는 bq 더하기 rn식을 써보면은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빼기 4라는 녀석이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나눴을 때 뭔지 모르지만 몫이 있을 거고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왜? qx를 없앨 수 있는 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은 0이 나와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얘기는 반대로 하면 x 더하기를 x 더하기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분위기 이해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니까 x셋이 얼마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해도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수치 대입법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요 A, 미정계수의 AB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QX가 있으니까 얘를 없앨 수 있는 X값을 대입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 빼기 4 얘가 얼마? 0이 된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5가 된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2도 대입해보죠. 2 대입해보면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빼기 4는 얼마가 돼? 0이 되니까 얘 정리해주면 2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겠어요? 8과 8 빼기 4 지금 3대 2항식 지금 마이너스 하고 양변 1로 나눠주면 이게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그죠? 그죠? 무슨 되나요? 시간 없어서 선생님 좀 빨리 풀었는데 그래서 요거들이 이제 변변 더해주면 어떻게 돼? 3A는 3이 되니까 A 값은 1이 나오고 A 값이 1이면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A랑 B 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렇게 두 개를 공부해봤는데 이 정리가 들어간 녀석들은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실은. 여기 정리 들어간 것들은 여러분들 정리 들어간 거 중학교 때 뭐 배웠어? 무슨 고라니? 아, 고라니 아니고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배웠잖아요,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는 항상 이제 앞으로 자주 써먹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라는 말이 붙은 녀석들이 보이면 무조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두 개는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니까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고요. 다음 주 목요일 안 나오죠? 자, 다음 주 목요일은 방학이니까 안 와도 되겠죠, 그죠?